안녕하세요. 저는 중증 뇌병변 장애아를 기르고 있는 이미란입니다. 저희 아이는 97년생 남자아이고요. 미소가 아주 예쁜 청년이자 미소년입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고요. 11개월 무렵 자가호흡이 끊겨 중환자실에서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 이후로 병원과 치료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퇴원 이후 수시로 열과 경기, 폐렴으로 병원을 자주 오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흡인성 폐렴이 3번이 반복적으로 걸려서 콧줄을 하게 되었습니다. 콧줄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위로관 시술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위로관으로 식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녀가 청년기가 되다 보니 이동이 너무 많이 힘이 든 것 같아요. 병원을 가거나 치료를 가거나 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길게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더 길게는 2시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일반 자동차에는 아이를 태우려면 둘이서 들고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아이가 타고 있는 휠체어는 접어서 트렁크에 넣어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과 힘듦이 참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장애인 콜택시를 타게 되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병원 이용이 어려워요. 대부분의 병원이 1층에 위치해 있지 않고 접근성이 안 좋고 누가 봐도 아이가 심하게 질환을 앓는 사람으로 보여서 조금 아파도 큰 병원을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하였고요. 주로 복지관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를 이용하였습니다. 주 3회 정도 다녔던 것 같고 이동거리가 길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교육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가장 중증인 아이들을 받아주어 거의 1:1 교육을 해주어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지금까지 다녔던 곳 중에서 가장 아이에게 좋았고 적합했던 곳인 것 같아요. 마포구에 있는 특수학교 우진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많이 아프다 보니 학교에 가는 날과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상태가 와상이다 보니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누워있는 아이를 매번 일으킬 때마다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 어깨 등 통증이 심하고 주 보호자인 엄마가 아플 때면 아이의 케어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어릴 때는 엄마 혼자 안고 들고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엄마 혼자 케어할 수 있었는데 이젠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목욕과 이동할 수 있는 의자에 앉혀서 병원에 가기, 외출 등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해서 그 또한 어려움이 큽니다. 저희처럼 중증, 중복 장애 가족에게는 낮 동안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이가 강직도 심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 한 곳에서 물리치료와 케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어린이집 같은 케어센터요. 청년 이후는 더더욱 그런 시설이 없어 모든 부분을 가족이 케어해야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2, 3일 정도 맡길 수 있는 기관도 있었으면 해요. 갑자기 생기는 애경사에 가야 될 경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안심하고 저희도 일을 볼 수 있으니까요. 비전센터가 점점 많이 개소되기를 희망합니다. 발달장애인도 힘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증 중복 장애는 독립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장구나 용품 구입 비용과 장애인용 자동차의 경우도 별도의 장애인용
리프트 장착 비용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학령기가 지나 청년기에 들어서면 재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년기에는 정보 공유도 어렵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도 빠르게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 복지관에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와 캠핑을 가고 싶어요. 밤하늘에 별도 보고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자연 속에서 일상을 벗어난 생활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해놓고 실행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든지 도서실을 가서 책을 한 권 읽는다든지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비장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엄마와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제 자매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비장의 자녀에게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뇌병변 장애 부모 모임도 참석하고 있고 독서 모임도 하고 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힘듦에서 잠시 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긍정 메시지 한마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만든다.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이다. 우리 모두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갑시다.